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지키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한민족 통일 여성협의회 안주희 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다 소개 안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신 한국만 최초 여자 비행사로 기록된 분이십니다. 그 후 후학을 양성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1958년에 미국 길포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며 내가 고국에 갈 때는 비행기를 한 대 꼭 몰고 가겠다. 우리 김경호 명예이사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공군 사관학교 1기생입니다. 그리고 1949년에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대통령의 의지로 우리나라 여자 비행사를 15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여자 15명을 전국에서 뽑아서 공군 사관학교에다 같이 넣었어요. 예, 저는 그때 18살이었습니다. 엄현숙 강사님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연구교수와 통일교육센터 전문 강사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런 특수한 관계의 최대 수혜자가 과연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마쳤고 북한에서 또 대학을 나왔습니다. 특수한 관계라는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와서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되었다면 실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취득한 학위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뿐 아니라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북한에서 취득한 학위가 인정이 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대학원까지 다니게 되었던 그런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이런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무려 34,0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관계로 인해서 실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통일 정책이라고 하지만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보통은 대북 정책이 상이냐 아니면 통일 정책이 상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다라고 할 때에는 북한이라는 타자라는 관계성 차원에서는 대북 정책이 바로 상위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수 관계다라고 할 때는 그 대북 정책은 통일이라는 그 최종 목표에 종속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북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현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등과의 모든 관계를 다 살펴야 되는 그런 정책을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특수한 사회이기 때문에 남북한 그 모든 관계도 또 다 포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중대한 임무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통일에 유리한 대내 정책, 그리고 환경 조성, 그리고 남북관계 관리 발전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대내, 대북, 대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가진 내용은 대내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좀 더 국가나 한미동맹이랑 그리고 자유를 튼튼히 지키고 인권에 기반해서 국제 연대를 10주년을
이 통일 방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선 콜로키움에서도 나왔지만 현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그런 관점, 현재 연구자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포괄해서 정말 이 내용은 중요하다라는 내용들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이미 국제 글로벌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북한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연 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그 핵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라는 내용을 찾아볼 건데요. 이거는 북한의 김여정이라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으면 강남떡 이 내용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저처럼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에서의 강남떡은 어떤 의미였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주와 모습이 있을 때 지주와 모습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 배경은 지주랑 모습이 있을 때인데 올해 장마 많이 진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아마 장마가 많이 졌나 봐요. 장마 맨날 며칠 내렸나 보죠. 그러니까 맨날 며칠 막 쏟아지니까 아니 집을 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주는 집에 가득한 황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앞에 나무에 올라갔고요. 모습은 황금 덩어리는 없는데 대신 집에 있는 옥수수 가루 내서 이제처럼 강낭떡 만들어가지고 찌개 쪄내가지고 그걸 한 주머니 싸들고 나무 위에 올라오고 당원들도 조직생활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청년만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도 이른바 당 조직도 굉장히 이완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에 의존하면서 그걸 더 고도화시키면 시킬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도 같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청년 세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 조직 규율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당이 굉장히 이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누가 주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북한도 똑같이 말하겠죠. 북한에서 통일을 누가 주도해야 된다고요? 북한은요? 북한은 아까 지나갔습니다. 수령의 사상으로 정원 영토의 공산주의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실은 통일 문제라는 것, 즉 분단 체제라는 것, 남북이 분단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토적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갈등을 내재한다라는 것은 어느 쪽 체제가 더 우월하냐의 문제가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만약에 북한 같으면 그 정권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아무리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무슨 자살하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들 정권은 더 유지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 비민주주의 국가라는 어떤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북한의 경우에는 어떤 정부에서는 그 정권을 위해서 국가나 인민을 희생시키는 거 별거 아닌 그런 삶이다. 팔국민에게 적입니다. 사회학자가 말하는 팔국민에게 적입니다. 정치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정치로.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움이라든가 경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바꾸고 제가 경험하고 나만이 내 나라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 당연히 가집니다. 저도 물어봤거든요. 지도 교수한테 적응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간단해. 너 취직한 다음에 사명감 이야기해라라고 하셨어요. 취직하라는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실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안 좋지만 2017년을 생각하시면 2017년에는
입장이 자녀분들하고 통일에 대해 소통할 때 여러분들 좀 힘드신 점이라든지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점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셔도 괜찮으시고 너무 영광이셔서 네. 가 되고 옛날 조선시대 왕조 모양으로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과연 통일의 가능성이 또 있는지 또 그 남한 내에서 지금 현재 북한이 너무 커지기만 한다 또 반대에서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데 어느 생각이 더 옳은 것인지 가능성이 좀 있는지 알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겠나 아니면 그 안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다른 대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안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2002년 우리 2002년 생각나시죠? 경기할 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니터를 보고 같은 목소리 지를 때는 되게 굉장히 희열이 넘치고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런 모습을 굉장히 연출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반항을 하는 경우에는 나는 전 국민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표적이 된 상태에서 산다라는 건 죽기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어영부영 맞춰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을 누가 줄 거냐라는 문제가